셀트비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독 올해 이상하게 상속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작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까지 조금 환기를 시켜주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상속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고민을 하실까요? 항상 첫 번째는 세금을 미리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세금을 고민을 하시다 보면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현재 이분이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뭐 5년, 10년 뭐 이럴 때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가족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 예상액을 저희가 산출을 하게 돼요. 상속세 예상액을 산출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나 많이 내야 된다고? 라고 이제 많이 놀라시게 되죠.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를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도 그 지분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상속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되세요. 세금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바로 실행을 해야 이게 모든 절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주제 또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약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사전 증여라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죠.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서 향후에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훨씬 낮추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과연 내가 앞으로 이러한 상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많이 좀 혼돈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재산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전을 하는 거, 이거는 증여입니다. 증여라고 하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이 다른 우리 상속인들한테 넘어가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상속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 2명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한 명한테는 10억 주고 한 명한테는 5억을 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각자가 내가 10억과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상속이라는 사건은 내가 죽게 되면은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같이 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받은 사람 기준, 상속은 죽은 사람 기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세율을 곱하기 전 계산되는 금액을 낮추면 제일 좋겠죠. 제가 30억이 있는 사람인데 이 30억을 내가 그냥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사전에 내 자녀나 내 배우자한테 이거를 증여를 해놓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만약에 10억만 가지고 죽으면 내야 될 세금은 없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사전 증여를 통해서 꼭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라는 사건 자체가 10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증여 또한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저희가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10년 전에 제 자녀한테 어떤 거 증여를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죽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증여한 건 그냥 빼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 원래 네 거, 아빠는 원래 지금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10년 안에 죽으면 어떡해? 그렇게 10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득이 없냐? 아니에요. 이득이 있어요. 어떠한 이득이 있냐? 제가 예를 들면 8년 전에 내 자녀한테 어떠한 자산을 이런 거 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8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8년이 지나고 10년을 못 채우고 내가 10년을 못 채우고 죽는구나 하고 죽는데 이걸 이제 합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산이 그때는 8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된 거예요. 가치가 올라서.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계산 방식은
10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8억을 기준으로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전 증여해야 될 재산이 어떠한 항목인지가 바로 나오게 돼요. 어떤 걸까요?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사전 증여를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를 절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0억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현재 재산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을 때 내야 되는 상속세가 대략 한 2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에 10년 전에 저희가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자녀 3명이 10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3명 합쳐서 한 6억 5천 정도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30억에 대한 상속세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60억을 가지고 죽었을 때 내야 되는 22억과 저희가 사전에 10억씩 증여를 하고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죽었을 때 내야 되는 상속세 가액을 합치면 22억과 14억으로 딱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이 상속인들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죽었어요.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저 혼자 죽은 거예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본으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 상속세금은 누가 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내도, 큰딸이 내도, 작은아들이 내도 누가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분에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상속을 하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하죠. 그래야 자녀분들한테 자산이 온전하게 이전이 되니 이게 조금 증여와 상속이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되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간다고 하면은 결국 10년이 답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야, 사전증여 해야 돼? 아니야. 혹시나 내가 미리 이 자녀한테 이걸 줬는데 이 자녀가 나한테 불효하면 어떡하지? 안 해. 막 고민만 한 거예요. 야, 지금 주면 세금이 얼마래? 지금 주면 세금이 1억이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를 다시 주려고 하면 세금도 한 2배 뛰어 있고요. 기간도 줄어들었고 세금도 뛰고 너무 안 좋은 상황들로 가는 거죠. 네, 결국 증여 시기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리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미리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속에 대한 기본 공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괄 공제 5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예를 들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이 5억이다. 그럼 세금을 안 냅니다. 추가로 내가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죽었다. 그럼 10억까지 안 내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사전에 증여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어떠한 시기에 하실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세금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저희가 하지 않은 방학수세처럼 밀어놓는다라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은 더 계획을 세우시고 매달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 반기나 1년에 한 번씩은 본인의 자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자금 계획을 꼭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